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확산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한시라도 빨리 백신이 개발돼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 보험 시장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사망한 경우 어떤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재해와 상해 그리고 질병 또 이런 거에 대한 좀 정의가 먼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한폐렴으로 사망하면 질병사망보험금이 지급돼야 될까요?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돼야 될까요? 한번 문의를 드려볼까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질병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거는 질병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한폐렴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은요, 질병이 아니라 재해 사망으로 간주돼야 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이 되는데 상해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있고 손해보험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 사망, 손해보험사에는 상해 사망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러한 의문점들 또는 궁금증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재해는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사에서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상해라는 거는 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급격하고도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면 딱 보기에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상해는 급격하다 우연하고 외래의 사고를 얘기하기 때문에 재해가 상해보다 덜 까다롭다. 즉 상해가 좀 조건이 많으니까 이게 보험금 받기 더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특히 재해가 상해보다 무조건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더 많은 범위의 사고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재해와 상해의 개념 차이와요. 보상하는 범위의 차이를 별도로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상해와 재해의 개념의 구분과 이 재해와 상해가 보상하는 범위의 구분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통상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보장 범위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돌아다니냐면 재해가 상해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뭐 입수금지, 입상금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퍼져 있고요. 아직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생명보험사 출신이고 그렇게 배웠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내용을 갖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예,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육이라는 게 보험사의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무튼 상해와 재해 개념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나 급격하도 우연하고 외래의 사고는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생명보험사의 재해 약관과 손해보험사의 상해에서 보상하는 보장 내용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재해가 더 포괄적으로 보상을 하는 거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물론 재해가 좀 더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에 대해서 열거를 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조건 재해가 더 많이 보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약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단에 있는 게 상해 약관이고요. 상해에 대한 정의고요. 손해보험 약관이죠. 하단에 있는 것이 재해보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재해에 대한 정의고 생명보험사의 약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재해에 대한 약관은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표준질병 점 하고 사인 분류상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해는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놓지 않고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넓다, 좁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특히 재분류표에는요,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규정한 감염병은 보상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라는 거죠. 반면에 상해는 그런 것이 명시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메르스 때도 여러 가지 분쟁 또는 의문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무튼 이것이 상해와 재해에 보상하는 범위에 대한 정의고요. 그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손해보험사는 어떻게 열거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생명보험사에 비해서 손해보험사는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소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내란 이런 것들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해는 이를 보상하기 때문에 재해가 상해보다 넓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해에서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 이제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보상하지 않는다. 면책사항으로 열거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가 상해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재해보험 약관에서도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열거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해가 재해보다 협소하다, 재해가 상해보다 포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이런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게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재해니까요. 대표적인 사건이죠. 벌초를 갔다가 벌에 쏘여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검을 했더니 직접 쌓이는 쇼크고 간접 쌓이는 간경화증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했더니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면책을 한 거죠. 보험사가 들었던 그 근거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외부 요인, 즉 벌에 쏘인 외부 요인 때문에 증상이 악화돼서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결국 분쟁 끝에 유족의 손을 들어줬죠. 왜냐하면 이 벌에 쏘인 거는 경미한 외부 요인이 아니다. 라고 그 근거를 제시해서 결국은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자, X23이라는 코드가 있고요. 이거는 장수말벌, 말벌 또는 꿀벌과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뭐 쏘였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것도 다 약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해나 재해에 대한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 결정을 함부로 내리면 되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건의 분쟁이 발생된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우한폐렴은요, 과연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느냐, 일단 이거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 아니라 이거는 재해입니다. 재해,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그러면 재해가 되냐 상해가 되냐 이런 의문점이 들 겁니다. 일단 질병 사망에 대한 보험금은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당연히 일반 상함, 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일반 상함, 사망, 통합사망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재분류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감염병이면 재사망보험금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 사항은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뭐냐 한번 살펴볼까요? 이 내용은 바로 그 조항, 법률 조항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조 2항에 제1공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그리고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그리고 A형 간염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거에 해당되면은 재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메르스 때 기억하시나요? 메르스 때 상해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왜? 상해 약관에는요. 이렇게
제 간염병에 대한 열거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급하지 않겠다고 열거를 안 해놨고요. 그리고 메르스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때문에 상해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있는데 재사망보험금 지급될 가능성, 분쟁의 소지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염병에 열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메르스 때도 이게 명확한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망자가 나와서 분쟁을 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재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을 땐 분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판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없지만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때 상해 가능성은 상해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높고 사망보험금은 받을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재해로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왜 개정이 됐냐면 뭐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 신고 시기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그 법을 좀 더 이제 감염병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 우리가 이제 메르스 때나 또는 그 이전에 사스 때나 많은 이제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이 법률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개정이 됐고요. 2020년 1월 1일에 이제 명확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항이 바뀌었어요. 과거 법률에는 2조 2항에 이렇게 열거를 해놨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왼쪽, 예, 오른쪽은 과거의 법률 조항이고요. 왼쪽은 현재의 법률 조항입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요? 2조 2항에 있던 것이 2조 3항으로 가버렸습니다. 예, 보이시죠? 결국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중요한데 2조 2항에 있던 부분이 2조 3항으로 변경이 되면서 결국은 해당 내용은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2조 2항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2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사스 보시는 것처럼 네, 사스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가 표시되어 있고 여기 너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종 인플루엔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간염병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결국 이번 신종 호흡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결국은 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해당이 되어서 결국 2조 2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거에 가입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이 법 약관을 보게 되면은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될 경우 보험 사고 발생 당시 재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만약에 과거에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지금 새로 법률이 개정된 거를 따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법조항이 뭐 시행령이 있고 개정이 된 시기가 있죠. 이것이 지금 약간은 불분명한데 보통 6개월 이후에 시행령을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1월 1일 날 명확히 개정이 됐고요. 그때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진 않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보면은요. 자,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반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하고요. 재개 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은 다툼의 여지가 좀 작게 지급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상해 사망도 지급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KB 손해보험은 공문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공문을 내렸냐면요. 우한폐렴은요. 우한폐렴으로 사망하는 거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거다라고 공문을 내렸고요. 많은 보험사들이 이를 같이 동조하면서 지금 손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과거에 이제 그 약관의 이제 어떤 불분명성이죠. 그
재해가 뭐 자살도 포함하냐 마냐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질병 사망 보험금이 많겠습니까? 상해 사망 보험금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손해보험사는 상해 사망이나 상해 사망 후유 장애를 기본 계약으로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험금 지급료 상상을 초월하도록 클 겁니다. 물론 사망자가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얼마나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보험사는 이미 손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해 사망으로 보지 않고 질병 사망으로 본다라고 지금 그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들은 이러한 근거 조항을 갖고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및 치료비 실비는 당연히 보상이 되겠죠. 그리고 입원비에 대해서도 보통 생명보험사 통합 입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고요. 손해보험사는 상해 입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 입원 같은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질병 사망으로 지급되게 되면은 질병 입원 일당이 지급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실제 사망자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나타나서 그 사망자가 뭐 상해 사망 보험금을 갖고 있었다라면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의 큰 판례로 남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지금 종합해 봤을 때는요. 일단 정리를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간염병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재해약관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될 가능성이 좀 높다. 분쟁의 소진이 있지만 상해사망보험금도 약관 근거를 통해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보험사가 와의 어떤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들은요, 저는 뭐 다시다시피 제가 보상 전문가는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뭐 최고의 보상 전문가죠. 뭐 김한종 강사분 그리고 박태현 강사분 그리고 손해보험연구소의 어떤 영상들을 제가 참고를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만든 실비아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분쟁 사례들이 이 어플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플 설치하시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험 덕후 보타쿠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